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 이론 1에 대해서 10주 동안 내용 진행할 김은진인데요. 여러분 강의 계획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론 1에서 다루는 과목들은 영양학이랑 영양교육 및 상담이랑 영양판정 그리고 생애주기 영양학 이렇게 4가지 과목을 다룹니다. 근데 영양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생리학에 대한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영양학을 하려면 생리학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좋긴 한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생리학만 또 한 과목으로 빼서 다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영양학을 들어가는 1강에서 생리학에 대한 세포에 대한 구조라던가 호르몬에 대한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영양학에 대해서 이제 기전 설명들을 할 때 중간중간 생리학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꺼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그 대사 기전을 이해하는데 편하게 수월하게 하실 수 있게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런 생리학 내용은 영양학뿐만 아니라 식사요법 이런 데에서의 기전에서도 적용이 될 거고요. 지금 이제 1월에 우리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을 생각을 해보시면 1년 동안 11월에 시험을 앞두고 앞으로 어떻게 플랜을 해서 어떻게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나아갈지 지금 이제 계획들을 많이 다들 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마음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난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대부분이겠지만 과연 그게 11월까지 꾸준하게 지금의 그 수준으로 지금의 온도로 쭉 끌고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임용고시는 장기전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길게 몇 달 준비해서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길게 1년 동안 이거를 계속 이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펜 세팅하고 노트하고 형광펜이랑 다 차려놓고 지금의 이 마음이 중간중간에 방해 요소들에 의해서 이제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지금이야 시험 본 지 얼마 안 지났으니까 결과를 보고 조금 참담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새해가 됐으니까 이렇게 시작해야지 라고 이제 각오를 다지는 사람들이 많지만 3, 4월이 되면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죠. 그때가 되면 이제 졸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공부하기도 싫어지고 그리고 6월이 되면 또 더워요. 더우면 이제 집중이 안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금방 9월이 돼요. 9월 되면 또 이제 하늘이 맑다 보니까 오늘은 왠지 공부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들이 들고 그리고 막 놀러 가고 싶고 그러다가 추석 지나고 나면 이제 드는 생각이 큰일 났다. 어떡하지? 지금까지 한 게 없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추석도 아무것도 못하고 여름에 휴가도 못 가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부에만 오로지 다 24시간을 투자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나중에 병나서 그 전에 지쳐 쓰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1년 동안의 페이스 조절을 지금부터 잘 끌고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세워놓은 계획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내가 진짜 이 스케줄대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 역량에 비해서 조금 과하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조금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6시간씩 7시간씩 매일매일 전공 공부를 하겠다. 스케줄상으로 그렇게 되면 너무 좋죠. 근데 전공 공부도 해야 되고 교육학도 해야 되고 이제 후반기로 되면 여러분들이 기출풀이라던가 이런 것들 하면서 개인적으로 스터디도 구성을 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 만나야 되는 시간들도 좀 짜야 되고 그러면 그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의지만 가지고서는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계획이 과해서 내가 과부하가 될 정도의 수준은 아닌가 그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 생각으로는 계획을 세울 때 월별로 조금 차등적으로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1월에는 교육학이랑 이론이랑 시작을 해도 1월에 시작하는 이론의 과목은 몇 개 안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10주 동안 진행을 할 때 1주부터 10주까지는 영양학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주에서 4주까지 영양교육, 그 다음에 나머지 2주 동안 영양판정, 나머지 3주 동안 생애주기 영양학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영양판정 3주 잡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4주, 3주, 3주는 교육, 판정, 생애주기 그 다음에 10주는 영양학을 쭉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1월의 시점에서는 과목을 영양학이랑 영양교육만 나간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1월에 대한 스케줄은 영양학이랑 영양교육에 대해서 조금 복습하는 거랑 이론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2월이 됐다. 그러면 2월부터는 영양학이랑 영양 판정에 대한 계획을 같이 세워놓고, 그럼 3월이 되면 영양학이랑 생애주기에 대한 계획을 같이 세워놓고, 이렇게 한 3달로 나눠서 해놓으면 이제 너무 양이 과부하되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3월이 되면 생애주기, 교육 4주, 판정 3주, 생애주기 3주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3월이 되면 영양 판정이랑 생애주기에 집중한 나머지 영양 교육에 대한 내용은 잊어버려요. 그게 문제거든요. 이게 처음에 배운 거를 끝까지 잘 끌고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월이 되면 영양학이랑 생애주기만 하면 돼. 의 스케줄이 아니라 여기에 영양교육이랑 영양판정에 대한 거 같이 해야죠. 그렇게 되면 영양교육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수업과 동시에 복습을 하고 3월 달에 생애주기 하면서 한 번 더 복습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복습이 여러 번이 반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4월이 되면 4월에는 제가 이론 2에 구성한 것들이 또 이제 10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걔네들에 대한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 10주가 되었을 때 6월이라고 가정해보면 맨 첫 주에 한 영양학, 영양교육, 내용 그동안에 끌고 오지 않으면 이때까지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론 2를 할 때는 이론 1에 했던 과목들을 계속 같이 복습해야 돼요. 즉 그 말은 마지막 주가 되면 복습해야 할 분량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이론이 다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1월에는 조금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적게 두고 교육학에 많이 할애를 하고, 뒤로 가면 갈수록 전공에 대한 시간들을 조금씩 더 많이 배분을 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차등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4시간씩 하겠다, 아니면 하루에 3시간씩 하겠다. 본인이 처음에 한번 시간을 잡아보고요. 그거에 할 수 있는 만큼만. 만약에 이 정도 하는데 내가 뭐 무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늘려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늘리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하겠다. 아니면 뭐 월요일은 무슨 과목을 하고 화요일은 무슨 과목을 하겠다. 이렇게 요일을 정해서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복습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복습을 돌아야 되는데, 그러면 6월이 됐을 때는 전 과목을 다 하려고 하면 전공에 할애해야 하는 시간이 뭐 10시간 막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양교육은 이미 1번, 2번, 뭐 3번 이렇게 돌면 이때쯤 돼서는 영양교육 그 교재랑 이런 것들을 암기하고 다시 외우고 이거 이해하고 하느라고 처음에 했던 것만큼의 시간 투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때가 되면 이제 조금 읽으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쓱쓱쓱 내용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플랜을 짜야 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중간에 뭐 하루 정도 변수가 있을 수 있겠죠. 나도 오늘은 진짜 너무너무 하기 싫은 날, 아니면 뭐 결혼식이 있다거나 뭐 이런 날에는 뭐 그동안에 계속 꾸준하게 해오면 하루 정도 빠지는 거는 탄력적으로 회복이 가능해요. 근데 그게 하루 빠지는 게 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는 건 중요한데 너무 과하지 않게, 우리가 고3 때 했던 것처럼 하루 종일 앉아서 하는 것만큼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거죠. 너무 그렇게 무리하지 마시고요. 제가 강의 업로드는 10주 동안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하루에 한 6개 정도의 강의를 올릴 생각이에요. 뭐 주차에 따라서 6개에서 7개 정도 될 수 있고요. 뭐 한 강의에 1시간 정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직강을 신청하신 분들은 6시간 내가 앉아있겠다 하는 각오로, 그게 가능하신 분들이니까 오셨을 거고, 인강으로 신청하셔서 듣는 분들은 내가 이 요일만큼은 전공 6시간 듣겠다라고 하루를 잡아놓고 듣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하루 6시간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질문들이 좀 종종 있는데, 그거는 뭐 있다 없다가 아니라 사람에 따라 달라요. 뭐 학교에서도 공부하다 보면 쉬는 시간을, 그 시간마다 쉬는 시간이 올 때마다 그 쉬는 시간을 빨리 갖고 싶어서 막 40분만 지나면 몸이 근질근질하는 학생들도 있죠. 근데 내가 좀 수업을 하다가 지금 집중 딱 잘 되고 있는데 쉬는 시간 해가지고 이게 흐트러지는 게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2시간짜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쉬는 시간 안 하고 쭉 이어서 해가지고 좀 10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건 할 수 있다 아니다 뭐 이걸 이렇게만 절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랑 그거를 비교할 거 없이 내 스타일이 어떤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부하는 스타일이
스타일인지, 나는 좀 타이트하게 딱딱딱 해서 잡고 할 수 있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나는 정말 6시간은 절대 못하겠다 라고 하면 인강으로 듣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시간, 3시간씩이라도 끊어서 들으세요. 제가 과목을 이렇게 하루에 쭉 한 과목을 나가는 게 아니라 과목을 끊어놓는 이유는 이제 인강으로 듣는 분들 중에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육아를 병행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대학원 병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에 뭐 실습도 나가야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시간이 부족해지면 시간을 짬내서 해야 되잖아요. 잠자는 시간 아껴가면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6시간 풀로 하루 잡아놓는 게 사실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3시간, 3시간 정도씩은 하루에 이날은 이 과목 끝내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양학을 하루에 6시간을 잡아버리면 여러분이 이제 하다가 조금 지루하면 중간에 끊었을 때 나중에 다시 시작할 때 그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저는 과목을 2개로 나눠서 적어도 영양학 3시간은 끝내고 뭐 그 다음날 영양 교육을 하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금 스케줄을 잡아서 그게 연장선상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날은 듣겠다라고 계획한 날은 꼭 밀리지 않게 잘 지켜주셔야 하고요. 제가 내용 분량에 따라서는 어떤 날은 영양학 4시간, 뭐 영양교육 2시간 이렇게 진행하는 날도 있을 거예요. 영양학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주차별로 업로드되는 시간들 조금 확인을 하시면 좋은데 제가 가능하면 3:3의 비율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의 교재는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 좀 드는 느낌이 심플하죠. 뭐 그림도 없고 뭐 별로 뭐 재미없어 보이고 지루해 보일 수 있는데 저는 강의 교재에 동사가 없어요. 동사를 다 뺐습니다. 저는 그래서 방대하지 않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만 그러니까 요약본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핵심 키워드들 위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필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필기가 너무 많으면 이거 필기 따라오느라고 수업 내용이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필기가 막 너무 많아서 막 따라오기 힘들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판서하는 정도는 뭐 대사 기전에 대해서 뭐 도식화되어 있는 거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정도일 거라서 필기가 막 너무 많거나 이해하기 힘들거나 뭐 그런 정도로 부실하게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냐면 수업을 직접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제가 말하는 거 귀로 그냥 듣고만 있지 말고요. 그렇게 하면 졸립죠. 재미없죠. 여러분들이 진짜로 공부하셔야 돼요. 줄도 긋고 필기도 하고 나중에 노트 정리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하시라는 의미에서 강의 교재를 이렇게 만들기도 했는데 이게 좋다 나쁘다 뭐 이거는 뭐 개인의 평가이니까 뭐 그렇지만 이제 저의 강의 스타일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합격 설명회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강의를 선택할 때는 본인이랑 교수님이 강의하는 스타일이 맞는지를 가지고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직접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꼭 여러분이 자기 걸로 만들 수 있게끔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스타일은 만약에 판서가 필요한 개념이다.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면 제가 판서부터 먼저 할 거예요. 그때는 제가 꼭 얘기를 합니다. 책 보지 말고 칠판부터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판서에 있는 내용을 같이 어떻게 이게 도식화되어 있는지 그 단계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해요. 난이도에 따라서 한 번 설명하고 2번 설명하고 그다음에 큰 범위 먼저 설명하고 또 세부적인 범위로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서 심층적으로 볼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편할 거예요. 처음부터 다 나열해놓고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판서에 있는 기전을 같이 이해하고 나면 같이 책을 볼 거예요. 그래서 책에 몇 페이지에 뭐 테이블에 뭐에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다 라고 하면서 같이 강의 교재를 짚어가면서 강의 테이블이나 그림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정리할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이제 비슷한 게 또 나왔다. 다음 강의가 됐는데 비슷한 게 또 나왔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2강에서 흡수 기전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흡수 기전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게 에너지를 썼든 안 썼든 수동수송이든 능동수송이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베이스를 2강에서 했는데 3강에서 탄수화물을 할 때 흡수 방법이 나오고 4강에서 지질을 할 때 또 흡수 방법이 나오고 5강에서 단백질을 할 때 흡수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탄수화물의 흡수 방법을 할 때 2강에서 했던 내용 중에 흡수 방법이 이게 있었죠. 그 중에 탄수화물은 뭐 촉진확산입니다. 능동수송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개념을 다시 한번 2강에서 했던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다시 상기할 수 있게끔 떠올리게 할 거예요. 이게 뭐 2강이나 3강의 단원이 다를 때도 그렇게 하고요. 과목이 달라도 마찬가지예요. 영양학에 나오는 개념이 영양 판정에도 쓰이고 그리고 식사요법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장 베이스에 되어야 하는 이론 1에 있는 영양학에 있는 내용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론 1에 넣은 게 이제 1월에서 3월 사이에 이거에 대한 걸 베이스에 깔고 그래야 이걸 연장해서 영양 판정도 이해하기 쉽고 식사요법도 이해하기 쉽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과목 배치를 이렇게 한 것도 이제 그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흡수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다음 주에 탄수화물 설명을 할 때 흡수 기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좀 생소한데?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복습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내가 정확히 모르니까 다시 해야겠구나 라고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흡수 기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의가 넘어갈 때마다 계속적으로 하면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이 흡수 기전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 뭔지 알아 라고 이제 그게 떠올리게 되겠죠. 우리가 시험을 잘 보려면 내용을 알아야겠죠. 내용을 알려면 그걸 암기를 해야 되고요.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이해를 하고 여러 번을 읽게 되면 그냥 머릿속으로 세뇌되듯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복습을 하다 보면 그게 외워질 거예요. 저는 이론 강의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개념들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거랑 그걸 복습적으로 해서 외워지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론에서 개념 정리가 되면 이제 이게 기출풀이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하반기가 돼서 기출풀이를 갔을 때는 내가 알고 있고 외우고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답을 쓸 수 있으니까요. 그걸 답을 써보고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어서 상반기에 이론 수업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알고 암기가 되는 것까지를 여러분들이 목표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랑 공부할 때에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좀 이제 교재도 심플하고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복습을 하라고 하는데 복습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막막할 수 있잖아요. 강의를 일단 들을 때는 제가 판서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말하는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 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가능하면 교재 다이렉트로 쓰시는 것보다는 염습장이나 이면지에 그냥 막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수업 중에서는 수업 내용에 집중해서 써야 되는 내용들만 일단 막 그냥 필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수업 다 끝나고 나서 복습하실 때 그 필기 내용들을 교재에 다시 깔끔하게 정리를 하세요. 복습할 때 그 내용들을 뭐 중요한 거, 강조했던 거,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뭐 대사 기전 그림 이런 것들을 뭐 알록달록하게 색깔도 하고 그림도 그려가고 아니면은 여러분이 뭐 표로 만들어봐도 좋고요. 아니면 교재에 안 하고 또 다른 노트에다가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서브노트를 만드는 것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필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복습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한 번 더 뭘 해야 되냐면 전공 서적을 꼭 읽어야 합니다. 그냥 개념만 보면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정확히 알면 되니까요. 개념에 대해서 아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해요. 근데 저랑 수업 한번 하고 여러분들이 노트나 아니면 교재에 필기하는 걸로 복습 한번 하시고 그리고 나서 책까지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책에는 문장으로 기술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문장을 보면서 이 문장에 있는 내용이 뭐구나 라고 하는 거에 그 문장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문장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은 알고 있는 거고 그 문장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내용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장을 보면 그 문장에 동사들이 쓰여 있잖아요. 우리가 답을 쓰려면 서술형 답들이기 때문에
동사를 가지고 있는 문장으로 답을 써야 되는데 그냥 키워드들만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중간중간에 꾸미머를 넣어서 이렇게 문장으로 기술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거를 좀 눈에 익혀놓을 수 있도록 전공서적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전공서적도 읽을 건데 이론 수업을 뭐하러 또 듣느냐. 그냥 전공서적만 읽어보면 여러분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설명이 조금 부실한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과목별로 연계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랑 같이 이해 위주로 이론 수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노트 필기하시면서 정리 한번 복습하시고 그리고 전공서적에는 이제 뭐 그림이나 이런 것도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잘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크로스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모르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내가 뭘 모르면 모르는 거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고 내가 아는 거는 계속 알게끔 끌고 가야 되는 거고 내가 아는 거니까 이건 패스, 영원히 여긴 보지 않아도 돼. 이게 아니라 다음에 또 언젠가 복습할 때 또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적인 복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예습은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복습만이라도 제대로 하시면 돼요. 이번 주에 수업하는 거는 이번 주가 지나가기 전에 꼭 복습을 하세요. 그게 미뤄지면 양이 너무나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복습만이라도 제대로 하시고 책 읽는 것도 꾸준히 잘 읽으시고 이게 이론 1에서 2까지의 과목이 다 끝날 때가 되면 양이 엄청 많아지니까 나중에 돼서 막 닥쳐서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그걸 하시는데 근데 그 계획이 조금 이제 차등적으로 이론 2가 나가는 그때는 이론 1에 있는 과목들도 같이 복습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시간을 조금 많이 배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 보시고 뭐 본인한테 해당되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